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파의 추락과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는 60대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비율이 50대보다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50대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우파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60대에서마저도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의 전국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특강을 가졌습니다. 특강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제가 오늘은 김종인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다소 불안하고 문제가 있다 라는 분석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변화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이라는 데에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 경제는 그저 시장에만 맡겨두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변화론 첫 번째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복지정책을 써야 된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고의 핵 첨단 기술을 가졌지만 코로나에 저렇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지 않느냐. 두 번째 핵심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많이 변했다. 그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생명이다. 세 번째, 앞으로 정당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정책 개발 능력이다. 유권자들은 안심하고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선택할 것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경제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던 경제 민주화론을 더 확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변했다. 세 번째, 정책 개발만이 살 길이다.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런 분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난번 4.15 총선 때 코로나라고 하는 블랙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빨아들였는지, 이념 문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 문제, 폭정 문제, 그동안 어떤 이 법과 질서가 난도질당한 문제,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어떻게 빨아들였는가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공동체의 가치관이 변할 것이다.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보수, 진보 말 필요 없다. 심지어는 중도란 말도 쓰지 말라. 오로지 변화한 세상에 어느 쪽이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능력을 갖추고 불안한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변신하는 길뿐이다. 보수, 진보 말 필요 없다. 이제 정책 개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쓴 것이죠. 그러나 제가 3번에 명기한 대로 김종인 특강에서 제가 불안하게 느끼는 점은 이념 1과 이념 2를 과연 그는 구분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전에도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념에는 이념 1과 이념 2가 있습니다. 이념 1은 어떤 그 공동체의 정체성, 공동체가 형성된 어떤 건국의 과정, 그리고 이 현대사,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가치, 예를 들면 자유미자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시장 경제와 법과 질서, 이런 것들이 이념 1입니다. 인체로 따지면 뇌와 심장. 이념 2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식. 자, 세금을 어떻게 하고 복지는 어떤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사형제도는 유지하느냐, 총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많이 불거진
이 소수,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다뤄야 되느냐? 그리고 안전장치, 기본소득제, 최근에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유무, 그리고 직업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이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그저 돈을 주는 것입니다. 핀란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만은 국민의 75%가 필요 없다, 그런 제도에서 부결이 됐었죠.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상당 부분 기본소득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 이런 기본소득제, 세금, 복지, 국가가 얼마나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이런 문제, 뭐 탈원전 이런 것들, 에너지 정책, 환경 이런 것들이 이념 투입니다. 공동체의 운영 방식. 제가 강조하는 것은 정당이 예를 들면 아무리 변실을 해도 우파 정당의 정체성으로 살아남으려면 이념와는 굳건하게 쥐고 정체성으로, 이념 투에서는 대단히 유연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정책을 변경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자주 강조하는 유럽의 우파 정당들, 어떤 이 좌파적 복지 정책을 많이 수용을 해서 경제민주화 개념의 어떤 지평선을 넓혀가면서 이런 정당들도 그 정당의 정체성 자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파라는. 그러나 이 이념 완의 문제는 한국에서는 더욱더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왜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현대사 건국과 이런 과정에 관해서 여전히 역사교과서라든가 또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건국 지우기, 이런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념 완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이 전통적인 우파 지지층, 지난해 4.15 총선에서 42%나 찍어준 지역구 투표에서 코로나 사태라든가 또는 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분열과 혼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을 찍었던 42%의 건강한 우파 지지 세력이 있다라는 것. 이 세력을, 그러니까 집토끼를 잘 가지고 가고 이 유지 또는 결속해서 여기에다가 산토끼, 중도층, 무당층, 이 산토끼를 더 얹어야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집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념 완이라는 문제, 이념과 정체성, 어떤 국가의 기본 정신, 현대사 해석 이런 것을 지나치게 양보해서 최근에 미래통합당에서 튀어나온 이런 이상한 발언들,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신 뭐 이런 거 강조한 미래통합당의 부대변인의 공식 논평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11주기 때 노 전 대통령의 도전정신과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 소통에 대한 의지는 지금의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고 찬양한 것이죠. 이념 완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절대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 아니, 노무현 정신이 어떻게 이런 겁니까?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이 좌파적 사고로 한국 현대사가 정의가 실종된 그런 세월이라고 폄하매도하고, 노무현 5년은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런 좌파적 사고가 지배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노무현이 좀 뭐 소탈하고 또 이 권위를 싫어하고 이런 스타일 때문에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파가 좌파한테 아부하는 겁니다. 이념완을 포기하면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완은 굳게 쥐면서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이념2의 영역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세금, 기본소득 이런 문제들, 통합당이 제대로 변화하려면
집토끼 42%에 달하는 이 건강한 우파 지지 세력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이념 완의 전선에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자, 산토끼 중도층을 가져오기 위한 이념2 코로나 이후 사태의 시대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고 발빠르게 변화하는 것, 그리고 스타일을 바꾸는 것, 이런 것이 통합당 변화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